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앞서 총평 강의가 있거든요. 듣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서요.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주변 어느 지역을 지질 조사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화호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 우리가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퇴저감 지형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보기에서 알려주는 값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 공룡을 화석이 발견이 됐대요. 화석은 어디에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석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뜨거워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또는 변성암, 오랫동안 변성이 돼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했다.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암석층 표면에 구멍들도 있었고, 자, 여기서 보이는 게 층리가 함께 관찰된다. 자, 여러분 층리가 뭡니까? 그쵸?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줄무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석과 층리는 여러분 뭘 나타낸다?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걸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보기 바로 가면 기억은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공룡 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룡은 언제 살았어요? 그쵸? 중생대 때 살았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죠. 그래서 여기 중생대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요, 우리 공룡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니은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니은은 암석 생성 당시 기포가 빠져나가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지금 구멍들이 보이는데요. 자, 얘는 왜 그렇게 될까요? 그쵸?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풍화나 침식 작용에 의해서 깎여 내려간 거예요. 그쵸? 깎여서 없어진 거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포가 빠져나가서 형성된 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 기포가 빠져나가서 구멍이 뻥뻥 뚫린 암석에는 바로 이 현무암을 지시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기 보시면 관찰 결과로 보아 이 지역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뭘로 확인할 수 있다? 화석과 층리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사실 교과서에도요, 퇴적암 지형, 우리나라 퇴적암 지형 정리할 때 시화호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신 친구들은 아마 디귿 보기 바로 맞은 보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나오는데요. 어마무시하게도 1번이요, 여러분. 오답률이 75% 정도 육박하는 가장 큰 오답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5번을 답을 많이 하셨는데,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이 구멍 보고 뭐 기포 빠져나가나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나간 거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퇴적 지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퇴적 지형 한번 볼까요? 자, 퇴적 지형인데 우리나라 퇴적 지형. 근데 자, 우리나라. 자, 선생님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도 시대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고생대 때. 자, 고생대 때 여러분 제가요 퇴적암 지형 외울 때 이렇게 하나 항상 외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린, 자, 고3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구린 고3, 그리고 이게 그 시기 때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학생 중에 고성룡이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이 너무 힘든 고3 생활을 보냈다고 해서 제가 구린 고3, 고성룡 하면서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구린 고3, 그쵸? 자, 고생대 뭐가 나타나냐면요, 삼엽충이요. 삼엽충 우리 주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 화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3이 어디 나타나고? 구린. 그쵸? 그래서 여기는요, 구문소라는 동네입니다. 구문소. 우리 구문소에서는요, 삼엽충 해양생물 화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위치상으로는요, 태백시 있어요, 강원도. 강원도 태백시쯤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고생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생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구린 고3 뭐라고 했죠? 고성룡. 그쵸? 여기서는 공룡은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인데, 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은 여러분 공룡 발자국이 잘 나타나려면 약간 좀 점토지, 물을 약간 머금고 있는 푹신푹신한 땅이어야지 발자국이 잘 남겠죠. 그래서 보통 셰일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냐면 고성묘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고성의 덕명리 해안이라는 곳에 자, 이 중생대의 퇴적암 지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 덕명리 해안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시화호 지금 정리돼 있죠? 자, 시화호도 여러분 뭐가 나타나요? 그쵸, 마찬가지로 공룡 나타나거든요. 얘도 중생대에 쌓여진 퇴적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화호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 고생대도 있고 중생대도 있고, 자, 신생대에 쌓인 게 있겠죠. 신생대. 자, 신생대는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그럼 화산섬이면 화성원만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때 화산 터지면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화산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보다 응해암이죠. 그죠? 이런 응해암층이 나타나는 신생대 지형이 있는데 제주도에 어디냐면요. 수월봉이라는 지형입니다. 수월봉. 그래서 얘는요. 여기 하나 제주도 한번 더 그릴게요. 제주도 수월봉의 위치 정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퇴적 지형 한번 시대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그림 가는요. 우리나라 주변 판의 경계와 이동 속도를 나타냈대요. 자, 여러분 이동 속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길이로 표현한 거예요. 길이. 그죠? 그래서 이동 속도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면 아, 속도가 좀 더 빠르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나타나면 속도가 좀 느리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그림 보면은 가에서 판의 이동에 따른 지진의 진원 분포를 A에서 B, 그쵸? A에서 B 단면상에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더니 뭐 이동 속도도 나타나는데 자, 유라시아판 보실게요. 자, 여기 봤을 때 여러분 바다가 더 많아요? 대륙이 더 많아요? 그죠? 대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대륙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륙판. 실제로 여러분들 대륙판 하면 대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대륙판은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 같이. 그래서 육지가 더 많은, 대륙이 더 많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평양판은 태평양, 바다죠? 여기는 해양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양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필리핀판도 해양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일본이요. 이렇게 대륙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세 가지 판이 모이는 곳이어서 뭐가 많냐면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요 그림 지질학적인 위치만 봐도 아,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일 수밖에 없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그림에서 이 A, B의 단면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 A, B 단면을 지나는 판 봤더니 유라시아판이랑 태평양판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밀도가 누가 더 컸었습니까? 그렇죠.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그러면 밀도 더 큰 판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밀도가 더 큰 쪽인 B 쪽에 있는 판 여기가 뭐냐면 태평양판이 되겠죠. 자, 여기는 유라시아판이 되겠죠. 자, 요 판이 자, 밀도가 더 큰 태양판이 자, 밑으로 섭입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섭입대 또는 우리 베니오프대라고 말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쭉 내려가면서 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여기 지진 일어나죠. 근데 좀 깊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을 심자 써서 자, 여기는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밀도가 낮은 판으로 갈수록 신발 지진,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진. 정확히 말하면 진원이라고 할게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 그렇죠?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그마 올라오면서 이렇게 화산도 뻥뻥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 활동 모두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판 쪽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에 해령이 발달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판의 경계 조금 생각해 보자면 간단하게 판과 판이 멀어지는 뭐가 있냐면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자,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해령. 그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 열곡. 자, 요런 지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뭐가 있냐면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자, 우리 수렴형 경계에서는 여러분, 자, 판과 판, 밀도 더 큰 판이 밑으로 섭입하면서 뭐 해저 골짜기 같은 해구 같은 지형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뭐 보존형 경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우리 변환단층이라는 대표적인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러분, 자, 판 있는데요. 판이 이동 속도가 이만큼 더 빨라요. 그 앞에 어떤 판이 있는데 이동 속도가 요만큼밖에 안 된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 이동 속도 빠른 애가 얘를 따라잡으면서 밑으로 밀도가 더 크다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바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기억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누가 더 이동 속도가 빠릅니까? 그죠? 태평양판에서 이동 속도 더 빠르고요. 밀도 또한 더 크게 나타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맞는 보기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태평양판,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일본 열도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보기죠. 우리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그림을 한번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 태평양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 한번 가볼게요. 자, 유라시아, 여긴 유라시아. 이렇게. 그러면 자, 태평양판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지지직, 그죠? 판의 경계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봤더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온도 높아지겠죠? 온도 높아져요. 그죠? 그리고 압력도 높아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돌에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 광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온도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쫙 짜여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뭐가 나온다? 물이 빠져나온다. 이 물이 결국은 뭐라냐면 이 압력이 갖고 있는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암석이 갖고 있는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자, 어떻게 된다? 녹여요.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서는 여러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녹아서. 왜? 물이 포함되기, 물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져서. 근데 이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서 자, 여기 대륙지각을 녹입니다. 자, 대륙지각을 녹이니까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대륙지각은 주로 뭘로 되어 있죠? 여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화강암질. 여기는 녹아서 뭐가 되냐면 화강암질 마그마가 돼요. 화강암질 마그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무암질과 화강암질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SiO2 함량으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SiO2 함량이 좀 적은 거. 그래서 52% 이하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화강암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많은 거. 그렇죠? 66%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 액체죠. 다 녹아있는 마그마. 둘이 섞여서 결국에는 이 화산 터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섞이면 어떻게 해? 둘의 섞인 중간적인 성질의 마그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옵니다. 자, 안산암질 마그마는 여러분 SiO2 함량이 52%에서 66% 사이인 마그마를 뜻하죠. 그래서 얘네 둘이 섞여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섭입대에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나오는 마그마는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보기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 정답은 니은 디귿. 아까 제가 기억 맞다고 했나요? 해령은 발달하지 않죠. 그쵸? 아까 이거 잘못 말했어요. 그쵸? 기억 아까 설명은 했는데 기억 보기 맞다고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자,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서요. 어떤 이 안경 쓴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모형 실험을 통해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 누굴까요? 자, 여러분 앞에서 판 구조론의 정리 과정 공부하셨으면요. 누구신지 눈치채셔야 돼요. 그쵸? 자, 이분요. 홈스라는 분입니다. 그쵸? 홈스. 자, 우리 베게너가 설명 못했던 게 뭘까요? 어떤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에 증거를 댔지만요. 그럼 대륙 왜 이동해? 라고 그 힘의 근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정확히 못했죠. 그래서 우리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뭘로 설명했냐면요. 바로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나무 도박을 우리 뭘로 본다? 판. 자, 암석권 또는 그쵸?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우리 뭐냐면 열을 발생시켰을 때 자, 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멘틀이 대류한다.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자, 물은 멘틀, 대류할 수 있는 멘틀을 의미를 하고요. 또는 연약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승하는 자, 온도가 높아져서 상승해서 이 나무 도막판 두 사이를 자, 옆으로 벌어지게 만들 거고 자, 이런 것은 발산형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멘틀 대류다. 자, 기억, 대륙 이동의 원동력 뭘로 설명했다? 멘틀 대류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억 보기 맞는 보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밑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과 판을 가르는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발산형 경계가 생길 수 있죠. 자, 여기는 멘틀이 뭐 하는 곳? 상승하는 곳. 자, 근데 멘틀이 열심히 상승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위에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다시 식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판과 판이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 자, 이때는 멘틀이 뭐 할 때, 여러분? 하강할 때.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판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죠. 그래서 기억 보기, 맞는 보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물이 가열되면 나무 도막 사이가 멀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가열되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멘틀이 상승하면서 두 나무 도막 사이의 판을 벌리겠죠? 니은 보기, 맞는 보기고요. 자, 디귿 보기. 열곡은 A에 해당하는 판의 경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자, 여러분 A가 어딘데요? 발산형 경계, 맞아요?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해령이고 그 해령 중심에 뭐가 있다? V자 계곡인 열곡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봤더니요. 평소에 못 보던 그래프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3차원적인 그래프 거의 지구과학에서 못 보는 그래프인데 지금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묻고 싶은 게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여서 이렇게 3차원적인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그림은 화성암 A, B, C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A, B, C는요. 화강암, 현무암, 유문암 중 하나래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여러분 이 문제의 의도, 출제 의도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성암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화성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럼. 자, 우리 화성암이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 SiO2 함량이 그쵸? 52% 이하일 때는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그마는 생략하겠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그쵸? 그리고 자, SiO2 함량이 66% 이상일 때는 우리 유문암질이라고 하죠. 유문암질. 자, 그리고 그 사이 뭐였습니까? 저 안산암질. 자, 그 사이. 그쵸? 자, 그러면 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 굳긴 굳는데 여러분
얘가 지표 밖에서 굳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화산 폭발에서 만들어진 암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산암이라고 하죠. 자, 밖으로 마그마가 나왔어요. 자, 급격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갑자기 식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작은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밖에서 굳어져, 안에서 굳어져요. 깊게, 우리 깊을 심자서 깊은 데서 만들어진 심성암이 만들어지면 얘는 안에서 천천히 굳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입자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립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립질. 그래서 각각 요 암석들이 이 마그마가 어디서 굳어지냐에 따라 암석의 이름이 있는데요. 자, 화산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뭐예요? 현무암. 그죠? 현무암이고, 자, 여기는 안산암이고, 여기는 유문암. 자, 그리고 밑에 정도는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자, 여기는 반려암, 그다음에 섬록암, 그다음에 여기는 화강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학생들 많이 하는데 선생님 유문암질 마그마랑 화강암질 마그마 차이가 뭐예요? 하는데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문암질 마그마가요, 밖에서 굳어지면 유문암 되는 거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안에서 굳어지면 화강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화강암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두 마그마, 뭐 이름이 달라 보여도 유문암질, 화강암질 모두 SiO2 함량이 66% 이상인 마그마. 그쵸? 이런 애들이 굳어지면 유문암이 되거나 또는 안에서 굳어지면 화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누구누구였어요? 현무암, 그 다음에 유문암, 화강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래프에서요. 자, 입자의 크기 나왔어요. 입자의 크기 비교해 볼게요. 자, 입자의 크기 보자면, 자, 우리 여기 축으로 한번 확인했을 때, 자, A, B, C 각각 비교해 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A가 제일, A랑 C랑 같고, B가 제일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A랑 C랑 같고, B가 제일 큰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iO2 함량 볼까요? SiO2 함량. SiO2 함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요렇게 확인했을 때 A가 제일 적고 B랑 C랑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B랑 C랑 같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우리 SiO2 함량 같은 애들 누구예요? 여기서 SiO2 함량 같은 애들 유문암과 화강암이죠. 자, 그러면 A는 뭐가 된다, 여러분? 현무암이 되겠네요. 확인되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놓고 봤더니 입자의 크기 비교했더니 A랑 C랑 같대요. 자, A랑 C랑 같아야 돼. 자, 그럼 C는 누가 돼? 유문암이 되겠네요. 그죠? 자, B는 누가 돼? 그럼 저절로 화강암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분리하셨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유문암이다. 자, A 기억 누구였어요? 우리 현무암이라고 지금 정리했어요. 그죠? 현무암 나왔네.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고요. 자, 니은 볼게요. B는 C보다 지하 깊은 데서 형성이 된다. 자, B. 화강암은요, 유문암보다 깊은 데서 만들어졌네요. 그쵸? 깊은 데서 만들어진 심성암이다. 그래서 니은 보기, 맞는 보기. 자, D급 볼게요. 어두운 색 광물 함량은 X에 적합한 물리량이네요. 자, 지금 X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합할 수 있는 물리량이 뭐냐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X에서요, A랑 누가 같아요? C 값이 같고, 그쵸? 그 다음에 B 값이 작게 나타나는 그런 물리량인데 A씨만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현무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 어때요? 까맣죠? 어두워요. 자, 여러분, SiO2 함량, SiO2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더 밝게 나타나고, 얘가 조금 포함되어 있으면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적죠. 현무암질, 자, 여기서 어둡게 나타납니다. 자, 어둡다. 그쵸? 암석의 색. 자, 우리 화강암 보면요, 여러분, 좀 밝은 부분도 있어요. 섞여서 막 입자도 보이고 좀 밝은 색이거든요. 그래서 유문암, 화강암 이쪽으로 갈수록, 자, SiO2 함량 많기 때문에, 자, 밝다. 밝은 색의 암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랑 C 누구였어요? 현무암이랑 유문암. 얘네 둘이 같은 값 같나요? 색깔에 비해서? 아니죠. 얘가 어둡고 얘는 밝으니까, 얘는 이 D급은 X의 물리량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D급 보기 틀린 보기 돼서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 오답률 역시 많았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골라서 뭔지 알아낸 다음에 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해령을 수직으로 횡단하며 관측했는데 하나는 음파의 왕복 시간이고요. 하나는 해양 지각의 나이래요, 여러분. 자, 우리 기본적으로 해령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해령의 중심. 자, 우리 해령 살짝 그려볼게요. 자, 해령 중심으로부터 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나이 많아지고요. 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고지자기 분포, 그죠? 줄무늬. 자, 여기 해령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얘를 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 왔다 갔다, 그렇죠? 중심으로부터 뭔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거나 이런 대칭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대칭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요, 음파의 왕복 시간이겠구나. 그럼 얘가, 그쵸? 뭔가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C와 D 사이에서. 그러면 얘가 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C와 D 사이가 뭐다, 여러분? 바로 열곡의 위치다 라는 거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음파의 왕복 시간을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음파의 왕복 시간. 자, 우리 바다 위에 이렇게 배 띄워놓고 음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수심이 깊을수록 어떻다? 그쵸,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왕복 시간 긴 이 부분은요 오히려 어떻다? 수심은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왕복 시간을, 음파의 왕복 시간을 가지고 지형, 해저 지형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얘가 깊게 나타나고 자, 얘랑 반대 경향성 띠게 요렇게 해저 지형에 분포할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바다고, 자, 가장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었던 곳이 가장 깊은, 수심이 깊은 곳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얘 살짝 일로 와서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이런 식의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열곡이 될 테니까 자, 열곡의 중심에 여러분 요만큼의 D라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울게요. 지금 나온 구간은 D까지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C라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구간이 있고 A라는 구간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문제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단 A에서 D까지 각 구간의 거리가 같대요. 자, 얘네 그냥 거리 같대요. 근데 이걸 왜 줬냐면 틀리라고 지금 보기 준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기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기억.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이다. 그쵸? 우리 기억이라고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볼게요.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두껍다. 자, 여러분 해령의 중심 어딥니까? 여기죠. 자, 그럼 이쪽에서 멀어질수록 자, 나이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졌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위치 보시면 A랑 B 비교했는데 A가요 중심으로부터 더 많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적물의 두께 더 두껍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 맞는 보기 되겠고요. 자, 문제는 디귿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 잘 풀었는데 지금 디귿을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랬냐면 D 구간의 고지자기가 자, 여기 정자극기래요. 여기 정자극기래요. 그럼 우리 뭔가 고지자기 줄무늬가 막 생각나면서 여기 왠지 거리 같으니까 얘 정자극기? 얘도 정자극기겠네? 얘 역자극기인가? 얘 정자극기인가? 이렇게 푸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자, 근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나이가요, 여러분. 자, 우리 D층에 있는 나이가 이만큼이에요. 맞아요? 이만큼. 자, A, B, C까지 나이가요. 이 D 나이에 못 미칩니다. 즉 여러분 고지자기가 뭐예요? 그 당시 때의 지구의 자기가 그대로 굳어져서 자화돼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나이 동안에 자, 이 0살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의 나이 동안 정자극기였던 거예요. 계속. 지구는. 맞아요? 그러면 얘보다 나이가 어린 A, B, C까지도 어때였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정자극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정자극기여야 되는데 디귿에서 B는 역자극기고
A는 정자극기다 하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맨날 보던 그 고지자기구 줄무늬 약간 피아노 건반같이 생긴 그거 생각해서 정, 역, 적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뭘 봐야 된다? 그래프를 충실히 봐야 된다. 그냥 주어지는 값 아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지구과학에서 그래프 문제 나오면 자, 꼭 각 축이 의미하고 어떤 양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실수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이번에 질문 카드 사용해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분류해 본 거래요. 자, 그래서 판 경계 한번 지형 분류해 보는 작업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 카드는요, 2개밖에 안 쓰였어요. 2개밖에. 그럼 뭔가 분류가 돼야 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러분 지진은요, 일본 해구 히말라야 산맥 산 안드레스 단층 뿐 아니라 판의 경계에서 여러분 판이 움직이는데 지진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모든 데서 지진이 다 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문 카드에 나는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자, 어쨌든 그럼 한번 우리는 문제를 빨리 푸는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자 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본 해구. 지금 나와져 있는 거 볼게요. 일본 해구.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자, 그 다음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자, 얘네 무슨 지형들의 특징인지 보자면요, 여러분. 자, 우리 일본 해구는요, 일본 해구 우리 어디서 나타나? 해구. 여기는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수렴형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그죠? 섭입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판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낮은 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우리 섭입형 경계. 특별히 구분을 하자면 섭입형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히말라야요. 어때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판과 판이 모이는, 수렴하는 경계 맞거든요. 자, 얘 수렴 경계인데요, 여러분. 얘는 어디일까? 얘는 서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충돌해서 위로 올라가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충돌형. 그 다음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우리 보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변환 단층의 예예요. 그럼 우리 가와 나, 다 질문으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우리 아까 나는 얘기했죠. 지진은 모두 다 발생합니다. 다 발생해요.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은 다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거, 신발 지진. 우리 신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깊은 지진, 깊을 심자 써서. 자, 이 지진은요, 다 일어나진 않아요. 어디서만 일어나냐면 우리 앞에서도 기억나시죠? 밀도가 더 큰 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섭입대가 만들어져서 그 밑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요, 섭입형,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우리가 섭입형 경계에서만 볼 수 있다. 다만 자, 여기서 그냥 지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발 지진 다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천발. 자, 그 다음에 가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네요. 자, 여러분 화산 활동 일본 해구 일어났었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예로 우리 외웠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자, 보존형 경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자, 우리 화산 활동은요, 어디서 일어난다? 발산형 경계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렴형에서 섭입형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만 정리하자면 저 둘이에요. 그쵸? 그래서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하는 경우,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우리가 화산 활동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이 수렴하는 경계인가? 수렴하고요. 수렴하고요. 얘는 보존.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경계였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 카드 넣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질문 카드. 아니오가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아니오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뭐예요? 질문 다겠죠, 다. 자, 그래서 아니오가 나온 건 누가? 다 판이 수렴하는 경계가 아닌 거. 여기 산 안드레아스. 그렇죠? 단층이 되겠고. 자, 2번 가서 자, 분류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자, 2번 가서 분류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자, 요거. 그쵸? 가인데 가는 뭐냐면 주변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네요. 자, 활발하지 않은 거 누구였습니까? 히말라야. 그쵸? 활발한 거 누구예요? 그쵸? 여기는
1번 해구.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기부터 볼게요. 자, B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틀렸죠? 자, 기억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B는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C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이다. 자, 여러분 일본 해구 우리 앞에서도 정리했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 만들어지고요. 자, D급 보기 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질문 카드는 나이다. 그쵸? 모두 다 천반지진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볼게요. 자, 그림가는 하와이 열도를 구성하는 섬들의 나이를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의 온도 분포와 멘틀의 용융 곡선을 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옳은 설명 고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와이 하면은 하와이는 사실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열점이라고 하죠. 우리 열점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열점 대표적인 게 하와이. 하와이 섬. 그쵸? 얘 보면요, 여러분. 제가 땅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밑에까지. 자, 그러면 저 밑에서요.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폭발을 해서 위에 화산섬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판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요, 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점은 고정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옆으로 이동하고 나서 또 새로운 화산섬을 만듭니다. 자, 또 옆으로 이동해 가겠죠? 얘 이동해 가고 얘 이동해 가고 여기서 또 화산섬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판의 이동 방향으로 화산섬이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지 확실히 확인해 볼게요. 여길 봤더니 여기 0.1, 자, 나이 100만 년부터 쭉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열점은 어디 있었다? 자, 열점은 여기 있다. 자, 열점의 확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나이가 어린 이 나이가 제일 어린 이쪽이 열점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 제일 어리죠? 자, 이렇게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구나. 판은 어떻게 이동했다? 자, 여기서 생겨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 이동해 갔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을까요? 북쪽과 서쪽. 북서쪽으로 자, 이동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아니죠. 여러분 어디로? 북서쪽으로 이동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보기 틀렸고요. 자, 니은 보시면요. 멘틀에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자, 우리 이거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맞아요? 여기쯤에서 녹는다는 거예요. 자, 물이 포함되니까요. 이 용융점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아까 전에도 우리 앞에서 뭐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 살짝 얘기했지만 자, 압력이 높아지면서 자,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물을 뿜어내요. 자, 그러면서 물들이 뭘 하냐면 자,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결합력을 약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멘틀에 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 용융점 낮아진다. 그래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보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하와이 열도를 형성한 마그마는 C 과정으로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 하와이 열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밑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왔어요. 그쵸, 여러분?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센데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급격하게 뭐가 되냐면 압력이 감소를 합니다. 맞나요? 그쵸? 압력이 쭉 감소하는데 여러분 온도는요 쉽게 식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압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용융점이랑 만나게 되면서 마그마가 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 보시면 하와이 열도를 형성한 마그마는요 어떤 과정? 압력 감소로 인한 A 과정. 그렇죠? 온도는 서서히 감소하면서 압력은 빠르게 감소할 때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요 A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 돼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지질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가는요 주상절리예요. 자, 왜 생길까요? 예. 그래서 바깥으로 갑자기 나오면서 추워요. 그쵸? 냉각돼서요. 자, 부피가 수축해서 기둥 모양으로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 주자 써서 기둥 모양의 절리다. 어떤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층이 나와요. 그쵸? 변산반도의 정단층인데, 자, 여러분, 우리 단층 구분은 조금 해볼게요. 자, 정단층이 있고요. 우리 크게 비교하는 게 역단층이 있거든요. 자, 얘는요,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면 힘을 받아서 자, 끊어진 지층이 이동을 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힘을 받아서요, 지층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끊어졌는데, 자, 우리 항상 지층이 끊어진 이 대각선의 위쪽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합니다. 상반. 그 상반이요, 자,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엔 어떤 힘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당겨주면 상반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장력에 의해서 상반이 밑으로 내려간 거는 우리 정단층, 지읒지읒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로 자, 단층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상반 이쪽이죠. 상반이요 위로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받으면 이렇게 상반이 밀려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횡압력을 받으면 정단층.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는 주로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냉각되어서 형성되었어요. 그렇죠. 냉각 수축에 의한 거. A 학생 올바르게 얘기했고요. 자, 나는 단층면을 따라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단층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단층면을 따라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어요. 정단층에 관한 설명 맞고요. 가와 나는 횡압력이 작용했다. 자, 가는요, 어떤 미는 힘이나 당기는 힘이 작용한 거 없고요. 나는 장력이죠. 그죠? 그래서 C 학생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학생은 A, B에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계속 뭐 나왔던 문제 조금씩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구문소 얘기 나오네요. 구문소. 퇴저감 지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문소 뭐라고 했어요? 구린고삼. 그렇죠? 구린고삼. 예, 고생대를 나타내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죠. 삼엽충.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연은이나 건열 같은 퇴적 구조도 나타난다. 우리 연은은 언제 발생할까요, 여러분? 자, 이거 그림만 봐도 우리 물결무늬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요, 얕은,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뭐 물결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건열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쩍쩍 갈라져 있다. 자, 얘는요, 물을 좀 가지고 있는 점토질. 그죠? 자, 점토진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 퇴적된 지층이 어떻게 된다?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요. 건조하게 노출되면 자,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갈라진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연은이나 건열 같은 건 그 당시의 퇴적 환경을 지시해 줄 수 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는 고생대 표준화석이다. 그쵸? 고생대 표준화석. 맞고요. 그 당시를 대표한다. 자, 니은 나가 형성될 다시 이 지역은 어디였다? 얕은 물빛이었다. 연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기 볼게요. 다는 셰일보다 여감에서 잘 나타나는 구조다. 자, 여러분 건조한 환경에서 물이 막 빠져나가야 돼요. 자, 그럼 물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낫겠죠. 그래서 점토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셰일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기억, 니은 맞아서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자,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나오면 또 계산하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자, 금방 포기할까 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층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상대 연령부터 한번 따져보고 싶죠. 자, 누구부터 쌓였을까? 그렇죠? B부터 쌓였죠. 그리고서 누가? 자, D가 관입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저여감 깔린 거 보니까 아, 여기서 부정합이 일어났겠구나. 그죠? 부정합 한번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 쌓였고요. 그 다음에 자, C가 이렇게 A까지 변성 일으킨 거 보니까 C가 그 다음에 관입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 지층 봤더니 뭐가 나타나?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는 여러분 중생대를 지시하는 표준화석이죠. 중생대 때 여러분 두 종류가 유행했어요. 두 종류. 암모나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사실 이렇게 막 생겼는데 얘가 눈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발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발이 붙어 있다 해서 두 종류라고 하거든요. 중생대 때 두 종류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었어요. 자, 요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를 봤더니 아, 방사성 원소가 나왔다. 자, 여러분 방사성 원소는 어떤 원소다? 불안정한 원소다.
그래서 X라는 불안정한 원소는요, 안정해지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른 원소로 바뀝니다. 안정한 원소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모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정해서 바뀌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자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모원소의 양이요, 처음의 양이 반이 되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처음 100이었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해요. 보통 뭘로 표현하냐면 라지 t로 표현해서 이 표에서는 0.5억년이 되겠죠. 요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암석의 생성 순서는 BDAC다. 그죠? BDAC. 요 앞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볼게요. D가 관입한 시기에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자, 여러분 D 시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CD에 포함된 방사성 동의 원소 X의 양은 처음에 2분의 1이고 4분의 1이었다. 사실 이거 식 몰라도 여기서 찾아도 돼요. 자, 처음 양이 2분의 1이 됐다. 얼마큼?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야? 0.5억 년이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D는 뭐라 그랬어요? D는 4분의 1이 됐대. 여기서 4분의 1 되면 한 25 정도. 그쵸?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여기서 한 1억 년이 되겠네요. 자, D의 나이는 1억 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공식화 시켜볼게요. 자, 우리 모원소랑 자원소의 양 처음에 어떻게 할까? 1대 0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1대 0. 여기 100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100으로 봅시다. 자, 100이었는데 얘는 없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반감기 한 번이 지났어요. 반감기 횟수 한 번. 스몰 n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50. 그리고 얘가 자원소로 바뀌었으니까 50이 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났어요. 반감기 한 번 더 지났더니 얘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럼 얘가 또 얘로 변했으니까 더해져서 7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제가 자 1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3분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3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 처음에 양의 2분의 1이 되면 반감기 1회구나. 처음 양의 4분의 1 되면 반감기 2회구나.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읽어봤을 때 반감기가 어떻게 된다? 0.5억 년이 된다. 그럼 우리 여러분 절대 연령이라는 건요. 내가 반감기를 몇 번 지났는지 그 암석에 있는 동위원소의 양을 파악을 해서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를 통해서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반감기 횟수 곱하기 반감기를 곱하면 그게 절대 연령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어떻게 돼요? C는요, 여러분 2분의 1이니까 반감기 1회죠. 그러니까 0.5억 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4분의 1 됐으니까 반감기 2회죠. 그럼 여기는 1억 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D가요, 몇이에요? 1억 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지질시대 나이 정도는 이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지질시대 쭉 보면은 우리 잘 나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 나눠봅시다. 이거 숫자 외울게요, 여러분. 뭐냐면 5425066, 5425066. 그래서 여러분 5.4억 년 전, 2.5억 년 전 사이가 고생대, 이 사이가 중생대. 그리고 자 여기부터 신생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1학년 어디에 속해요? 1학년 중생대에 속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볼게요. D가 관입한 시기는 중생대거든요. 자 중생대 때 여러분 뭐가 번성했냐면 겉시식물이 번성, 속시식물은 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보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우리 D급 보기 볼게요. B지층이 퇴적될 당시 이 지역은 육지 환경이었다. 자 여러분 암모나이트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 화석입니다. 틀린 보기 돼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대 연령부터 또 따지고 싶어지죠. 자 옳은 거 우리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퇴적 시기. 자, A는요, 여러분, 부정합이 일어나고 퇴적이 됐어요. 그쵸? 자, 부정합이 일어났다.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기저여감.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부정합은? 자, 바다 밑에서 퇴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요, 뭘 하냐면,
융기예요. 위로 올라와요. 자, 그래서 바다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가 깎여서 없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얘가 다시 내려가요. 침강. 자, 바다 밑으로 내려갔네. 자, 그러면 이 깎인 그 돌의 흔적이 좀 남은 채로 내려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저여감 같은 게 쌓이고 다시 위에 퇴적이 됩니다. 그죠? 새로운 지층. 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요렇게 다른 지층.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융기하면은 우리 눈에 자, 요렇게 요런 지층이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융기가 일어났고요. 침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융기에서 우리 눈에 보였다는 거죠. 융기와 침강은 여러분 하루아침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융기와 침강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적 단절이 있었다. 자, 이게 바로 부정합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면이요. 이 부정한 면이 하나가 나타나면요. 자, 기본적으로 융기 한 번. 자, 얘가 하나 나타나면 그 다음에 침강 한 번.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려면 다시 융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부정한 면이 n개면 자, 융기 n번 하고요. 침강 n번 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융기랑 침강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기. A와 B 퇴적 사이에 지각에 융기가 있었다. 자, A랑 B 사이는요. 부정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융기 발생했고요. 자, 니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D이다. 이 문제. 자, 보세요, 여러분. 2가 제일 밑에 깔려있네. 2가 제일 오래된 거네. 뭐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확대를 해줬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 위에 지금 뭐가 있다? 건열이 있고 그 위에 D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물 빠져나와서 쩍쩍 갈라질 때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쩍쩍 갈라져요? 그쵸? 자, 얘는 역전이 됐다라는 역전 여부 지시자죠.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정상적인 거 D가 쌓이고 자, 요렇게 밑으로 뾰족한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그 뒤에 E가 쌓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E가 아니라 D가 되겠습니다. 그쵸?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디귿 E와 F의 선후 관계에는 관입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E랑 F 중에 자, 어떻게 돼요? 관입은 뭡니까? 관입한 암석은 관입 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그죠? 나중에 나타나서 얘네를 변성을 시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 되겠죠. 니은 보기 맞는 보기네요. 그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예요.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 근데 지금 제가 니은 틀렸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니은을 틀렸다고 많이 해가지고. 그쵸? 니은이 2라고 다들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D가 맞다. 뭘로 확인한다? 이런 걸로. 그쵸? 역전 여부. 여러분들 이런 그림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왜 확대를 해줬겠어요? 다 확인하시라고 확대해서 그림 표시한 겁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 되겠네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질시대에 따른 생물 소개수와 대멸종 기역,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를 우리가 크게 나누는 건요. 생물수의 변화. 그 다음에 지각 변동. 뭐 이런 큰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캄, 오실대, 석패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고생대예요. 그쵸? 고생대. 그 다음에 트지, 백 여기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에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뭐 뒤에 제 사기도 있겠지만 여기가 신생대. 자, 그럼 우리 숫자 여기 몇이었습니까? 5.4억 년 전, 5425 2.5억 년 전, 066, 0.66억 년 전. 이렇게 숫자도 우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멸종은요. 크게 5번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있었냐면 자,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대봉기, 그 다음에 페름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이렇게 크게 5가지인데 자, 문제에서 뭐만 물었다 여러분? 기역과 니은.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고생대 말. 페름기, 그쵸? 니은의 위치 어디냐면 중생대 말. 그죠? 이게 대멸종, 큰 대멸종이 일어났던 때예요. 근데 왜 이때 많은 생물이 죽었을까요?
자, 여러분 페름기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이때 바로 우리 맨날 듣던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판게아 형성되면요, 여러분 원래 땅덩어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얘가 하나로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대륙붕의 면적이 좁아져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수심이 깊지 않은데 많은 해양 생물이 살고 있었는데 걔네의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어요. 이게 엄청 큰 이유예요. 자, 살 데가 없으니까 생물이 죽겠죠.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그래서 판게아의 형성. 그 다음에 이때 빙하기도 왔습니다. 자,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큰 대멸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백악기 말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냥 운석이 충돌했을 거다. 그 정도 추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볼게요. 기역에서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자, 여러분 고생대를 나타내는 표준화서 크게 4가지 우리 외워야 되거든요. 뭐 있냐면 3번은 필이 갑부가 된다. 3필 갑부. 3협충. 그 다음에 3필 필서. 그 다음에 갑주어. 그리고 푸줄리나. 푸줄리나는 우리 방추충이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역복이 우리 고생대발에 죽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고생대까지만 살고 죽어요. 그래서 기역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복이 니은은 판게아 형성과 관련이 있다. 자, 니은이 아니라 누가요? 기역이 판게아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틀린 복이고요. 자, 디귿 볼게요. 생물 속의 감소 비율은 기역보다 니은이 더 크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전체 생물 중에서 이만큼 멸종한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는요. 이만큼 전체 생물 중에서 이만큼 멸종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멸종했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생물 속의 감소 비율, 누가 더 감소 많이 한 거, 전체 중에서 감소 많이 한 거, 비율 물어봤기 때문에 누가 훨씬 많다? 그쵸? 기역보다 니은이 더 크다면 틀린 거죠. 기역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만 맞아서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양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양 자체의 비교가 아니라 비율이 어떠냐 물어봤기 때문에 더 많이 없어진 비율은 여기 고생대 말이들 전체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비율은 페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이래요. 크게 4가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황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사 경보. 자, 여러분 우리 4가지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러분, 자, 이쪽 한번 볼게요. 뭐가 있습니까? 대륙이 있어요. 자, 대륙성 기단은 어떠냐면요, 건조해요. 건조. 자, 여기는요 바다가 있어요. 해양성. 그래서 얘는 다습합니다. 그쵸? 특징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위도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위도죠.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낮을 거고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 A 특징 어떨까요? 온도가 낮으면서 건조하죠? 얘는 한랭 건조. 이건 이름이 뭡니까? 시베리아 기단.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요. 자, B기단 어때요, 여러분? 여기도 한랭하고요. 대신 여기는 바다, 해양성이기 때문에 다습합니다. 그래서 이름도요, 바다, 오호츠크 해기단이다. 그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요, 저위도니까 온도 높아요. 고온 다습해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 주는 태평양 위에 북태평양 기단. 자, 여기는요, 여러분, 온난 건조하다. 자, 온난 건조, 얘는 양쯔강 기단이다. 자, 여러분, 우리 얘는요, 봄이나 가을철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자, 뭔가 연결되시죠? 봄에 뭐가 많이 일어나요? 황사 많이 일어나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역. 자, 가에서 건조한 성질의 기단은 A와 C죠. 그쵸? 자, B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자, 니은. 기역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자, 여러분 황사 어떻게 발생해요? 우리 중국이나 몽골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래나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타고 올라와서 자, 뭘 타고 오냐면 편서풍을 타요. 편서풍. 그죠? 편서풍 타고 자, 우리나라에 어떻게 된다?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땅 직권에서 모래 올라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편서풍
또는 하강기류, 상승기류 이렇게 기권을 타고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얘는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D의 확장으로 나와 같은 재난물자. 자, 황사는 뭐랑 관련 있다? C랑 관련이 있다. 오히려 D는 여러분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여름철이니까요. 뭐 폭염이나 열대야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속담이 있는데요. 뭐 5, 6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듯, 뭐 제비가 집을 안으로 들여지면 장마가 크게 진다. 뭔가 장마에 관한 속담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일기도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여기 전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죠. 자, 전선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은 따뜻한 기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찬 기단이 다가와요. 따뜻한 기단이 있는데. 그러면 찬 기단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들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약간 기울기가 좀 급한 한랭전선이 만들어져요. 한랭전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해요. 한랭전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따뜻함과 찬 기단 사이에 전선을 만드는데 자, 이때 여기에 이렇게 두꺼운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근데 어디 만들어지냐면 이 전선의 뒤쪽에 만들어져요. 그쵸?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한테 다가올 수도 있죠. 근데 찬 기단이 밀도가 더 크니까 밑에 깔리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름이 이번에는 조금 안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층운형이라고 얘기하죠. 층운형. 자, 여기는요, 여러분, 온난전선 생기면 온난전선의 앞쪽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가는요, 장마전선이에요, 여러분. 장마전선은요, 생긴 거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봤을 때 동서방향으로 쭉 뻗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위에서요, 우리 장마전선에 영향 주는 거 누구냐면, 오호츠크의 기단과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거든요. 그죠?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 찬 기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찬 기단이 내려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따뜻한 기단 위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단이 만들어지는, 기단끼리 부딪히면서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강수구역 한번 볼까요? 강수구역을 봤더니, 자, 한랭전선의 어디다? 뒤쪽에 이렇게 좁은 구역에 비가 내려요. 온난전선은 어디? 전면에 넓은 구역에 비가 내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전선의 북쪽에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북태평양의 기단이 세진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북상이라는 거예요, 북상. 전선의 위치가 북상을 해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세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남하를 하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보기에서 가에서 전선 부분의 강수량은 북쪽이 남쪽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왜 북쪽이 많은지 설명됐죠? 그쵸? 기단, 한랭 기단과 온난 기단에서, 자, 어때요, 여러분? 다 여기 강수극이 일치하는 곳이 북쪽이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보기 맞는 보기 되겠네요. 그쵸? 기억 보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우리나라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자 조금만 크게 그려볼게요. 자, 좀 잘 보이게. 자, 우리가 얘도요 마찬가지로 이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이게 뭐예요? 온대 저기압이죠. 자, 이쪽에 지금 남서쪽으로는 누가 발달해 있어요? 한랭전선이 발달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기압이죠. 자, 저기압 중심은 북반구에서 어떻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뭐 강수구역 보자면 여기도 온난전선의 전면 비 내리고 온난전선의 한랭전선 후면 비 내리다 보니까 여기 되게 특이한 구간이 생겨요. 이 사이 전선 사이는 여러분 날씨가
맑은 지역이 나타나며 저기압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맑은 지역이 나타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한랭전선의 뒤쪽에. 자, 바람 어떻게 불까요? 북서풍 불겠죠. 그죠?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자, 아니죠. 우리나라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보시면 속담은 누구랑 관련 있겠어요? 장마전선 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보기 돼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오답률 높았던 문제.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 평상시에는 태풍 이동 경로 그림으로 그려주잖아요. 근데 여기 치사하게 어떻게 했냐면 위도랑 경도로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태풍 하면요. 요 정도는 그려볼게요. 자, 0도, 30도 북방구로 생각해 볼게요. 60도 부분이 있다. 자,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여러분 자,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요? 자, 0도부터 30도 사이에서 우리 무슨 바람이 분다? 무역풍이 분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바람이 치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다시 30도부터 60도 사이에는 뭐가 불어요? 편서풍이 불죠. 자, 편서풍이 부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풍 거의 동심원 모양으로 자, 이렇게 그려보자면 자,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뭐예요, 여러분? 열대 저기압이죠. 자, 열대 저기압이니까 얘도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자,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이 부분 어때요? 자, 지금 태풍 내에 부는 바람이랑 대기 대순환의 바람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네 타면 같은 방향 물어주면 더 세지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풍속도 더 세지고 태풍이 더 위험하게 느껴져요. 아래쪽도 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내려치는 바람이랑 여기 태풍 안에 있는 바람이랑 일치하고 있어요. 즉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태풍의 오른쪽이죠. 자, 이 태풍의 오른쪽에 이 원 중에서도 반원을 뭐라고 하냐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반면에 왼쪽을 봤더니 대기 대순환의 이동 방향이랑 태풍 안에서 부는 바람 방향이 반대예요. 자, 여기는 왼쪽이죠. 자, 왼쪽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 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정리하고 한번 문제 볼게요. 여기를 봤더니 6월 30일부터 해서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6월 30일은 위도가 한 20도 정도, 그쵸? 20도, 20.1도, 경도가 129.8. 자, 한 이쯤에 있다고 봅시다. 시작을 한 거예요, 6월 30일에. 자, 그래 놓고서 여러분 7월 1일에 자, 살짝 다시 127.4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쭉 128.2 하면서 자, 30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쭉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자, 그랬는데 관측소의 위치가요. 33도 위도, 북위 33도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있다, 여러분? 126.5 경도, 자, 동경. 자, 그럼 여러분, 자, 이쪽 있겠죠? 120, 얘보다는 좀 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더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경도는요, 여러분, 그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거기로부터 동쪽, 그리고 거기부터 서쪽으로 나누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동경의 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태풍의 왼쪽에 관측소가 위치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관측소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다. 자, 여러분 안전 반원에 있죠. 그렇죠. 우리 이거 경도랑 위도상으로 위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니은 중심 기압이 높을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여러분 이게 오답이 높았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경향성이라는 게 뭐 높아지면 같이 높아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태풍은 열대 저기압.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는 거거든요. 자, 열대 저기압이 세다.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 저기압이 세다라는 건 기압이 낮을수록 세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니은 중심 기압이 높을수록 이동 속도 빠를까요? 자, 보시면요. 중심 기압이 낮아졌더니
이동 속도 다시 빨라져, 점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을 완전히 찾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디귿 같이 이어서 보자면 7월 1일 9시보다 7월 2일 9시에 세력이 더 강했다. 자, 뭐 보고 표현할 수 있다? 중심기압이 더 낮아졌다. 그러면 태풍의 세력이 더 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디귿 보기만 맞아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볼게요. 자, 어느 해 악기상에 의한 우리나라의 기상재해 피해액을 나타낸 거래요. 자, 악기상. 자, 봤더니 여러분 시간과 공간 규모에 관계없이 비가 연속적으로 내린대요. 비가 많이 내린다. 자, 이건 뭐냐면 호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우. 그죠? 자, 겨울철 찬기단. 자, 겨울철 찬기단 누구예요? 시베리아. 자, 근데 이 기단이요. 기압고를 통과할 때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린다. 이거 뭐예요? 찬기단이 우리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따뜻한 바다를 만나서 변질되는 예입니다. 그러면서 뭘 내린다? 폭설을 내리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역은 시베리아 기단이다. 그쵸? 겨울철에 영향 미치는 거 시베리아 기단 맞습니다. 자, 니은 보기 볼게요. 황해나 동해를 지나면서 기역은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대류 활동이 활발해진다. 자, 여러분. 찬기단이요. 자, 저위도로, 상대적으로 저위도의 바다를 만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따뜻하죠. 자, 그러니까 뭐가 공급되냐면 열도 공급되고요. 뭐가 공급돼요? 수증기도 공급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밑에 가열되면서 막 상승기로 생기면서 굉장히 두꺼운 수증기도 공급되고 하니까 이런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란운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서해 안에 오면 폭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 활동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 맞는 보기고요. 자, 디귿 보기. 기상재해 피해액은 누가 많았다? 자, 확인하시면 돼요. 자, 누가 많았어요? 가가 많았죠? 가가 누군데, 여러분? 호우. 그죠? 그래서 호우가 태풍보다 많았다? 맞는 보기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북반구, 남반구든 어쨌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세포순환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열적, 직접순환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저위도 지역에서 상승기류, 30도에서 상대적으로 하강기류 하면서 순환이 하나 생기고요. 자, 이거 뭐라 그래요? 헤들리 순환. 그죠? 열적 순환, 직접 순환. 자, 얘는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60도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죠? 상승기류, 자, 하강기류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순환. 이건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하고 얘도 직접순환, 열적순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낑긴 애가 있죠? 자, 낑겨서 자, 얘는 간접순환을 하는 게 있어요. 자, 누가 얘기했어요? 페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페렐 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어가 1번이죠. 가는 헤들리 순환이다. 맞는 보기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자, 2번. 위도 30도 부근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때요? 하강기류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고기압. 그래서 우리 고압대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고압대 그래서 이름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중위도에 있어서 중위도 고압대 또는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쵸?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세포 모형이 만들어진다. 자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간단하게 단일 세포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그냥 북풍 정도만 부는 자, 그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3번 보기 맞는 보기고요. 자, 4번 30도와 60도 사이 지표 부근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여러분 여기 뭐 보는데요? 그쵸? 자, 우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이 지나가는 바람이 자, 우리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이동 방향의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자, 그러면서 자, 오른쪽.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이렇게 세워서 보면요. 편서풍 부는 지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틀린 보기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다는 냉각된 공기 하강으로 형성된 직접순환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8번도 볼게요. 동해 해역의 30년간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값을 나타낸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 뭐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해수의 밀도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밀도. 자, 밀도인데 해수의 밀도. 자, 얘는요.
뭐에 비례하는 값을 갖냐면 여러분 밀도가 크려면요. 수온은 어때야 될까요? 낮아야 돼요. 그쵸? 원래 차가운 게 무겁잖아요. 그쵸? 수온은 낮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 사이에 염류가 많아야지 밀도도 크겠죠. 그쵸? 그래서 염분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수압도 높은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밀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 수온이고 염분. 특히 수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기억, 표층 해수의 밀도는 2월에 가장 크다. 자, 여러분 기억 봤더니 2월은요. 수온이 어때요? 자, 우리 수온 확인해 봤더니 2월은 세모예요. 자, 제일 낮죠. 수온 가장 낮아요. 수온 낮네. 자, 염분 봤더니 세모. 가장 높죠. 염분은 또 가장 높네. 그렇다면 밀도가 가장 높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 맞는 보기. 자, 니은 볼게요. 수온 약층은 10월보다 2월에 더 발달한다. 자, 여러분 수온 약층 나왔어요. 자, 여기가 수심이고 자, 여기가 수온이라면 우리 대략적으로 우리 이 수온 연직 분포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 자, 여기는 심해층. 여기도 수온이 일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온 약층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는요, 특징이 어떻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온도가 더 높아요. 그죠? 여기가 온도가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애가 밑에 있고 무거운 애가 위에 있으니까 미안해요. 무거운 애가 밑에 있고 가벼운 애가 위에 있으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얘는 뭘 한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자,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은 안정할수록 잘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더더욱 안정하려면 보세요. 우리 심해층은요. 거의 여러분 4도씨에서 5도씨 정도로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냥 온도 계속 꾸준하게 낮은 곳이에요. 수온 약층이 더 뚜렷하려면 여기 값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혼합층이 끝난 온도 또는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을수록 이 차이가 커지겠죠. 이해되세요? 그쵸? 그래서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 또는 혼합층이 시작되는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 약층이 더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나온 내용이에요. 그럼 니은 보기 보시면 수온 약층은 10월보다 2월에 더 발달한다. 자, 여러분 10월에요. 어때요? 10월달 봤어요? 동그라미. 온도 이 정도예요. 그쵸? 높았네요. 2월달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대충 뭐 이렇게 해서 그려봅시다. 자, 누가 더 발달했겠어요? 이 온도 차이가 큰 누구? 10월 달에 수온 약층이 더 발달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고요. 자, D급 보시면 표층 수온의 높은 시기가 표층 영분이 높다. 자, 여러분 표층 수온 높은 시기 언제예요? 10월이죠. 10월이랑 그 다음에 8월이 높은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림상에서. 그쵸? 자, 근데 염분 높은 시기 볼까요? 네모랑 세모예요. 네모 6월이랑 2월. 같이 가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D급 보기, 틀린 보기 읽어줄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자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볼게요. 자, 계속 해수의 특징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방금 밀도를 물었다면 자, 이번에는 용존 산소량을 묻고 있어요. 해수의 용존 산소량. 자, 얘도 뭐에 비례하는 값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용존 산소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물에 산소가 얼마큼 녹아 있느냐. 자, 산소 기체죠. 자, 기체는 온도, 수온에 반비례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기체 용해도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가 더 잘 녹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염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물 속에 염류가 많아요. 자, 기체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염류가 적을수록 더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 염분 반비례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뭐 수압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 담으니까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야. 자, 여러분 거의 위도랑 나란하게 지금 나타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 수온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용존산소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뭐냐면요. 수온이에요, 여러분. 수온.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온은 뭐에 관련이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 그거는 뭐랑 또 관련이 있다?
우리 위도별로, 그쵸? 저위도 지역이 태양박사에너지의 입사각이 크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더 높았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저위도 지역일수록 수온은 높아지고 그거에 반비례해서 지금 보시면 위도랑 거의 나란하게 용존산소량이 저위도로 갈수록 낮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온이 높은 지역에 용존산소량 우리 DO라고 쓸게요. 여러분, 낮게 나타나는 거 확인했어요. 거의 위도랑 나란하게, 그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얘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죠? 왜 높게 나타날까요? 여기서는요, 자, 햇빛이 도달하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의 산물이 뭡니까? 산소죠. 광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직접 녹는 것들이 있어요. 대기에서 직접 녹아서 산소가 많다. 그랬는데 저기 구역 갔더니 어때요, 여러분? 2번 구역 갔더니 산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할까요? 주로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써요. 그리고 자, 물고기 사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쓴다?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또 써버려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시 어떻게 돼요?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여기 극해수, 극표층해수 차죠. 매우 차요. 산소 많이 녹아있겠죠? 자, 얘가 침강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기억. 해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표층 수온과 염분이 낮을수록 많아진다. 수온과 염분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 높아진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나가 측정된 해역의 위도는 북위 30도보다 낮다. 자, 여러분 뭘로 확인해야 돼요? 수온 볼까요? 상소량 볼까요? 용존산소량 7.5 넘었어요. 자, 7.5 넘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위도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30도는 어때요? 5 정도죠. 그죠? 그럼 얘보다 어때요? 위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니은 보기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A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의 증가는 해양 생물의 광합성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깊이에 따른 것보다 찬 해수, 그게 표층 해수, 찬 해수가 침강해서 만들어진 거다.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자, 1번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자, 우리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국제적인 문제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꼭 이런 문제 하나씩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볼게요. 동해 표층 해류에 관한 신문 기사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옳은 것.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해수의 근원이 뭘까요?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그렇죠? 쿠로시오 해류가 크게 우리나라의 근원 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자, 일본 쪽으로 가면은 이제 스시마 난류가 되고요. 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 자, 이거 우리 동한 난류라 그래요. 동한 난류. 그리고 자, 저기 가면은 저 황해 쪽으로도 가긴 해요. 황해 난류. 그쵸? 그리고 자, 위에서는 자, 여기 지류에서 리만 한류라는 게 있는데요. 자, 리만 한류에서 다시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한류는 북한 한류로 또 나눠집니다. 자, 북한 한류.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북한 한류, 그 다음에 니은은 동한 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은 북한 한류이다. 자, 이거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봤더니 기억과 니은이 만나는 해역에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자, 여러분 기억은 한류예요. 니은은 난류예요. 자, 우리 한류에서 잘 사는 어종이 있고요. 따뜻한 물을 더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이 있어요. 둘 다 만나면요. 여기 너무 좋은 어장이죠. 물고기 너무 잘 잡혀. 자, 이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경수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뭐 여름철에는 여러분 난류가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러니까 조경수역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북상. 그쵸?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는 한류가 더 기승을 부리겠죠. 데리고 내려옵니다. 조경수역의 위치가 좀 더 남하 밑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 좋은 어장 조경수역 형성되는 거 맞고요. 자, 디귿 보기. 오키군도보다 울릉도에서 해류를 이용해 독도에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안 풀어도 이거 몰라도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낸 문제예요. 오키군도 가려고 했더니요. 독도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 독도에서 이렇게만 가면 돼요. 어디가 더 가기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가기가 더 쉽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20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 한번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